안녕하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만나는 시간 이 사람을 보라 네 번째 인물은 13년 만에 아바타 2편 물의 길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찾은 제임스 카메론 감독입니다. 카메론 감독은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인물이죠. 아바타 1편으로 3D 영화의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선사한 감독이죠. 아바타는 우리나라에서 외국 영화로는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입니다. 또 전 세계에서는 역대 극장 수입 1위 기록을 갖고 있는 엄청난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300만 명 이상이 아바타를 관람했고 흥행 수입은 1조 2천억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얼마 전 개봉한 아바타 2 물의 길도 벌써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니 아바타 전편의 기록을 깨는 것도 어렵지 않듯 싶네요.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살펴보면 아바타 말고도 타이타닉, 터미네이터 1, 2, 그리고 에일리언 2, 어비스 등이 있고요. 2019년 개봉한 알리타 배틀 엔젤은 감독과 제작을 맡았습니다. 그동안 카메론 감독이 연출한 영화 목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분명 SF 분야에 특화된 감독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영화의 주제는 그리 대단하거나 충격적인 것은 없습니다. 흔히 공상과학 만화나 드라마에서 다루는 선악의 대결 혹은 기계와 인간의 대결이라는 평범한 주제를 재미있게 변주하는 게 그의 특기라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 카메론 감독의 장점은 자신이 상상하는 것을 특수효과로 매끄럽게 구현해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상상력을 영상으로 구현하는 부분에서 최대의 완성도와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카메론 감독의 능력은 너무 출중해서 SF 영화의 신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는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 엄청난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시각화하는 기술적 능력을 갖춘 대가입니다. 그의 상상력은 도대체 어디서 기어날까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상상한 것을 어떻게 구현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은 시도해 본 적 없는 시도를 하면서 관객의 몰입도를 끌어올리는 최고의 완성도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만나고 싶은 이유입니다. 제임스 프랜시스 카메론 감독은 1954년생이니 현재 7순이 다 된 68세의 캐나다 출신 영화 감독입니다. 물론 활동은 주로 헐리우드에서 했죠. 어머니 시즐리는 예술가이고 아버지 필립스 카메론은 엔지니어라고 하니 어쩌면 어머니로부터는 상상력을 그리고 아버지로부터는 기술적 감각을 물려받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고등학교 때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해서 풀러턴 대학에서 처음엔 물리학을 그리고 나중에는 영문학을 공부합니다. 역시 대학에서 탄탄한 역학적 지식과 문학적 상상력을 익힌 것 같네요. 놀랍게도 대학은 중퇴를 했습니다. 조지 루카스 감독의 스타워즈 시리즈에 빠져가지고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대학을 그만뒀다고 하네요. 대학 졸업장 없이도 학벌 없이도 이런 엄청난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게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대학 중퇴 이후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세상에 화물트럭 운전사로 일을 하기도 했답니다. 터미네이터에서 화물트럭 무는 통쾌한 액션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네요. 화물트럭 운전사에서 세계 최고의 흥행 감독이 되다니 다시 한번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엔 카메론 감독은 모든 영화를 다 잘 만들었을 것 같지만 사실 그에게도 흑역사는 있습니다. 초기에 만든 SF 영화는 실패작들이었고 특히 첫 감독을 맡았던 피라냐 2는 처참한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우스갯소리로 그래도 자신의 실패작 피라냐 2는 하늘을 나는 물고기가 나온 영화 중에서는 가장 성공작이라고 웃어넘긴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의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론 감독의 첫 성공작은 바로 터미네이터입니다. 나중에 자신의 아내가 된 영화 제작자 게일 허드가 카메론 감독의 터미네이터 대본을 단돈 1달러에 사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미래에서 온 사이보그로 주연을 맡은 터미네이터로 7천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였습니다. 1달러짜리 대본으로 이와 같은 대박을 터뜨렸으니 제작자 게일 허드도 영화 고르는 안목이 꽤 높았나 봅니다. 그래서 둘이 나중에 결혼까지 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터미네이터에서 출연했던 린다 해밀턴, 그녀와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결혼을 했습니다. 터미네이터의 주제도 무척 흥미롭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자신의 창조자인 인간을 오히려 지배한다는 설정. 이는 어쩌면 인간이 과학과 기술 문명에 대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두려움을 바탕에 깔고 있는 설정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성을 극대화하여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만들어내지만 그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고 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못한다는 이성 비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가정입니다. 이는 산업혁명 시기에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자 기계 파괴 운동을 벌였던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러다이트 운동과 맥이 닿습니다. 또 이런 과학기술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나 프랑켄슈타인 같은 문학작품의 기본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또 다른 성공작은 에이리언 2입니다. 에이리언은 원래 리들리 스콧 감독이 제작한 영화로 우주 괴물과 인간의 대결을 그립니다. 이 영화 역시 인간이 외계 괴물을 길들여서 사육하고 과학적으로 활용하려다가 오히려 인간이 몰살당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는 영화. 그런 점에서 이 영화 역시 이성에 대한 맹신의 경고를 날리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속에 염산을 품고 있어서 그것이 몸에 닿으면 금속조차도 녹여버리는 이 무시무시한 괴물을 처치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여성인 리플리로 시고니 위버가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외계 생명체와 인간의 대결이라는 자칫 진부한 주제를 기술적 완벽도를 높여서 보여줌으로써 긴장과 흥미를 내내 잃지 않습니다. 카메론 감독의 작품 중에서 괄목할 만한 작품은 바로 타이타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화가 있었기에 아바타가 있을 수도 있었다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이 우리에게 각인된 영화이기도 합니다. 1997년 개봉한 카메론의 타이타닉은 2009년 카메론의 아바타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 세계 역대 최고 흥행작이었습니다. 놀랍죠? 이 영화에서부터 카메론 감독은 과학과 예술의 결합이라는 자신의 기치를 명확하게 구현한 것 같습니다. 인물 설정과 배역들의 심리적 묘사가 매우 섬세하고 생동감 있게 그려지고 갈등 구조는 단순한 대립을 넘어서 중층적인 구조로 짜여져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해서 두동강남에서 가라앉는 수직 침몰 장면은 말 그대로 압도적입니다. 카메론 감독은 이 영화로 재난 영화의 한 획을 그었지만 또 낭만적인 로맨스 영화의 감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죠. 아울러 절묘하게 어우러진 셀린 디온의 주제가와 제임스 호너의 주제음악은 또한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사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내셔널 그래픽의 상주 탐험가로 불릴 정도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험 정신과 호기심이 강한 감독입니다. 또 그는 무엇보다도 바다를 좋아하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2012년 그는 잠수정을 타고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를 직접 탐험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리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가 타이타닉을 만들기 훨씬 전에 바다 및 세계를 영상화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연이라는 뜻의 어비스라는 영화인데요. 사실 이 작품은 그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구성했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아주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해저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상상의 생명체를 자신만의 독특한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아바타2 물의 길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해양 생명체들, 포유류 일루, 양서류 스키무용, 고래를 닮은 툴쿤의 전조를 어비스에서 만나는 기분입니다. 자, 다음은 아바타. 이젠 그 누구도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대표작임을 부인할 수 없는 아바타 시리즈. 이 아바타 시리즈는 2009년 개봉한 아바타 1에서부터 이번에 13년 만에 개봉한 아바타 2 물의 길을 포함해서 총 6편의 시리즈로 이미 3편도 제작이 완료된 상태라고 하네요. 1편이 주로 판도라 행성의 열대우림을 배경으로 전개되었다면 2편은 판도라의 해양 생태계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런 면에서 마치 BBC 다큐 시리즈 지구를 보는 느낌도 드네요. 실제 아바타2는 바다에서 보여줄 수 있는 매혹적인 스펙터클을 거의 다 보여줍니다. 해저 생태계의 생명체와 그것들의 유형, 마치 돌고래의 순항을 보는 듯한 수면 위에서의 질주, 그리고 거대 향류고래와 해양 생물학자의 교감을 보여주는 듯한 장면들은 한편의 해양 다큐멘터리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바타 전편으로 3D 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면 아바타2 물의 길에서는 전편의 주제를 변주하며 다시 한번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뛰어난 영상미와 시각 효과를 선사합니다. 마치 관객들에게 아직 영화는 집이 아니라 극장에 가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압도적 기술력과 놀라운 비주얼로 관객들의 오감을 자극합니다. 아바타에서 말입니다. 일찍이 그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을 만든 존재를 우리가 창조자 혹은 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카메론 감독은 영화의 신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